온종일 피곤하고 뭘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고 밤에는 뒤척이다 결국 잠을 설치신다고요? 혹시 여러분은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 밤에 먹는 사과는 독사과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계신가요? 그래서 밤에 사과 한 쪽 먹고 싶어도 혹시나 독이 될까 꾹 참고 주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던 이 사과 섭취 시간의 비밀을 시원하게 파헤쳐 보고 사과 한 알로 잠 못 이루는 밤은 끝내고 쌓인 뱃살까지 태워버릴 수 있는 놀라운 과학적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는 분명 우리 몸의 최고의 과일이지만 언제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방해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놀라운 건강 상식을 유머와 재치를 섞어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드릴 테니 절대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사과 하나로 건강 시계가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1. 아침 사과는 금사과, 밤 사과는 독사과, 당신이 몰랐던 시간의 비밀. 많은 분들이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금사과라 하여 온몸에 활력을 주고 밤에 먹으면 독사과가 되어 위장 장애를 일으킨다고 알고 계십니다. 이건 일종의 건강계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밤 사과가 독사과라는 건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 통념은 어디서 왔을까요? 주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과의 산 성분이 밤새 위를 자극하여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사과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죠.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나 위산 역류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사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시간, 영양학이라는 최신 과학의 렌즈로 사과를 다시 봐야 합니다. 시간 영양학은 무엇을 먹을까? 만큼이나 언제 먹을까? 가 우리 몸의 건강과 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낸 학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24시간 주기로 작동하는 생체 시계가 있고 이 시계에 맞춰 음식을 섭취해야 영양소가 약처럼 작용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과의 식이섬유인 펙틴을 예로 들어봅시다. 펙틴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쾌변을 돕는 것으로 유명하죠. 아침에 먹으면 잠들어 있던 장을 깨워주는 모닝콜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하지만 밤늦게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먹으면 어떨까요? 장이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옆집에서 갑자기 신나는 음악을 크게 트는 것과 비슷한 이치죠. 60세 김영숙 씨는 늘 아침 사과를 고수했지만 소화력이 약한 편이라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속이 불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공복에 먹을 때는 더했죠. 그런데 주변에서 밤에 먹으면 독사과라기에 저녁 식사 후에도 사과를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밤늦게 허기가 질 때마다 다른 간식을 찾게 되었고 결국 자꾸만 살이 찌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고민을 들은 저는 밤 사과는 독사과라는 통념을 깨라고 조언했습니다. 취침 2시간에서 3시간 전이라면 괜찮다고요. 김영숙 씨는 반신반의하며 저녁 식사 후 출출해질 무렵인 저녁 7시경 사과를 반쪽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속 쓰림도 없었고 밤에 다른 군것질을 하지 않게 되면서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과의 은은한 단맛과 포만감이 밤잠을 더 편안하게 도와주는 듯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과는 언제 먹느냐에 따라 그 작용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바로 늘 푸른 건강소식 구독자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정보입니다. 핵심은 사과 자체가 독이 아니라 시간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밤 사과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잠들기 직전에 먹을 때입니다. 이럴 경우 앞서 말했듯이 사과의 산 성분과 소화 활동이 수면을 방해하고 혈당을 올려 밤새 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치 야간 근무를 시키면 몸이 지치고 무리가 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과를 어떻게 약처럼 만들지 알아봐야겠죠?
사과가 가진 놀라운 지방 연소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황금 타이밍의 비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은 사과를 드시면서도 뱃살 걱정을 덜고 숙면까지 취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2. 사과 속 지방 연소 특공대 타이밍이 관건.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강력한 지방 연소 특공대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 특공대를 적절한 시간에 출동시켜야 지방을 태우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사과 속의 핵심 성분은 폴리페놀과 펙틴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우리의 건강과 다이어트를 돕는지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폴리페놀 뱃살 공장의 잔업수당을 끊어라. 사과의 풍부한 폴리페놀은 특히 플라보노이드라는 이름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포함합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에서 지방이 합성되는 과정을 방해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대한 지방 공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음식을 먹으면 공장의 생산 라인이 돌아가 지방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폴리페놀은 이 생산 라인을 조절하는 공장장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 호르몬은 우리 몸에 쌓인 지방을 에너지로 끌어다 쓰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마치 지방 공장의 야근을 없애고 정시 퇴근을 시키는 것과 같죠. 언제 출동시켜야 효과적일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폴리페놀은 우리 몸이 인슐린 민감도가 가장 높은 시간에 맞춰 섭취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데 민감도가 높다는 것은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잘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아침 식사 전후와 점심 식사 전후입니다. 이 시간에 사과를 먹으면 뒤이어 들어오는 식사로 인해 급격히 오를 수 있는 혈당 스파이크를 미리 완만하게 만들어 지방 저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식사 전에 미리 소방차를 대기시켜 놓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펙틴 장내 미생물에 유능한 비서. 사과 껍질과 과육에 풍부한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펙틴은 장으로 내려가 장내 미생물, 즉 장내 유익균의 아주 훌륭한 비서 역할을 합니다. 펙틴을 먹은 유익균은 단쇄지방산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데 이 단쇄지방산이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첫째, 단쇄지방산은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하여 염증을 줄여주고 둘째, 식욕 억제 호르몬 분비를 도와 포만감을 느끼게 합니다. 셋째, 이 단쇄지방산이 혈류를 타고 간으로 가서 지방 대사를 활성화하고 심지어는 숙면을 돕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언제 출동시켜야 숙면을 도울까요? 펙틴이 단쇄지방산으로 변신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략 섭취 후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후에 활발하게 생성되죠. 따라서 밤잠을 잘 자기 위한 멜라토닌 생성을 돕고 밤새 지방을 태우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 즉 저녁 식사 후 출출할 때쯤 사과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비유로 정리해 볼까요? 아침 사과, 금사과 식사 전 먹는 폴리페놀은 인슐린 소방관입니다. 식사로 들어오는 혈당 불을 미리 진화하여 지방 공장의 가동을 막습니다. 저녁 사과, 꿀 사과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 먹는 펙틴은 장내 유익균 비서입니다. 밤새 유익균을 활성화시켜 숙면과 지방 연소를 위한 단쇄지방산을 생성하게 합니다. 결국 밤 사과는 독사과라는 말은 잠들기 직전에 먹으면 소화에 방해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밤 7시나 8시쯤 잠들기 충분히 전에 먹는 사과는 오히려 꿀 사과가 되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이제 사과를 먹을 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함께 저지르는 건강하지 않은 습관과 잘못된 조합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실수를 줄여야 사과의 효과를 100% 누릴 수 있습니다. 3. 뱃살 잡으려다 장 잡는다. 사과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조합. 사과가 아무리 좋은 지방 연소 특공대와 꿀잠 비서를 데리고 있다 한들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먹는다면
그 효과는 반감되거나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둘러싼 흔한 오해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 그리고 여러분의 장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과, 꿀꺽꿀꺽. 주스는 과일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는 좋은 거니까 사과 주스도 좋겠지라고 생각하시고 아침에 사과 주스를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생과일 주스도 영양소가 있지만 사과를 갈아 마시는 순간 우리는 사과의 가장 큰 보물 중 하나인 펙틴의 힘을 상당 부분 잃게 됩니다. 펙틴은 사과의 세포벽에 단단하게 붙어 있는 식이섬유입니다. 이 펙틴이 장으로 들어가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의 흡수를 늦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며 앞서 말한 단세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사과를 가라주스로 만들면 이 펙틴의 구조가 파괴되어 장내에서 제 기능을 다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더 큰 문제는 액상과당입니다. 사과를 주스로 마시면 사과 한두 개 분량의 과당이 단시간에 꿀꺽꿀꺽 목구멍을 넘어갑니다. 씹을 때 필요한 소화 과정이 생략되어 혈당이 무섭게 치솟습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속도 제한 없이 달리는 것과 같죠. 혈당 스파이크는 인슐린 과잉 분비를 유발하고 결국 이 과당이 고스란히 간에서 지방으로 변환되어 뱃살로 직행합니다. 핵심 메시지: 사과 주스 대신 통사과를 드세요.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하여 포만감을 높이고 식이섬유가 온전히 제 역할을 하여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통사과를 먹어야 뱃살이 빠집니다. 사과 껍질, 영양 덩어리를 버리는 습관. 농약 걱정 때문에 사과 껍질을 벗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하지만 껍질을 버리는 것은 사과의 가장 중요한 성분들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과의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은 껍질 바로 밑부분에 가장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이 퀘르세틴은 염증을 줄이고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하며 폐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방 연소를 돕는 폴리페놀 역시 껍질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껍질을 벗기는 것은 지방 연소 특공대의 최고 사령관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실천 팁: 사과를 베이킹 소다나 식초를 푼 물에 잠시 담가 두었다가 깨끗이 헹궈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부터 껍질째 먹는 습관을 들여 사과의 모든 영양을 챙기세요. 사과와 탄수화물 폭탄의 위험한 동거. 아침 식사 대용으로 사과만 드시면 좋지만 사과와 함께 흰 빵이나 설탕 가득한 시리얼, 달콤한 커피 등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과는 천연 과당이 있지만 식이섬유와 함께 있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곁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가 천천히 올라가던 혈당을 흰 빵의 정제 탄수화물이 슈퍼 로켓처럼 쏘아 올립니다. 이로 인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사과의 좋은 성분이 미처 힘을 쓰기도 전에 지방 저장 모드로 전환되어 버립니다. 위험한 조합: 사과, 흰 빵, 사과, 설탕 시리얼, 사과, 가당 음료. 현명한 조합: 사과, 단백질 요거트, 견과류, 삶은 달걀 또는 통곡물 오트밀. 사과의 힘을 극대화하려면 사과를 주연으로 삼고 조연은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숙면과 다이어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늘푸른 비법, 즉 사과를 먹는 황금. 시간대와 구체적인 노하우를 단계별로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4. 황금 시간대에 사과 먹는 늘푸른 비법. 숙면과 다이어트 두 마리 토끼 잡기. 드디어 사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여 지방을 태우고 꿀잠을 자는 늘푸른 건강 소식만의 황금 비법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 비법은 단순한 시간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체 시계와 영양소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과학적인 전략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바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비법 1. 아침 사과는 식사 30분 전. 소화력 강화 전략. 지방 연소 극대화.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침 사과는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 지방 저장 스위치를 끄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위가 약하신 분들은 속 쓰림을 호소할 수 있죠. 실천 노하우 1-1 사과는 식사 30분 전에 드세요. 식사 30분 전에 사과를 드시면 사과의 펙틴이 위장에서 약간의 포만감 베이스를 깔아주고 폴리페놀이 인슐린 분비를 미리 조절할 준비를 합니다. 이후 식사를 할 때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여 지방 합성을 억제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줍니다. 마치 전쟁 전에 미리 정찰대를 보내는 것과 같죠. 실천 노하우 1-2 소화력이 약하다면 따뜻한 사과를 시도하세요. 위산 역류나 속 쓰림이 걱정된다면 사과를 얇게 썰어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살짝 데우거나 찜기에 쪄서 드셔보세요. 열을 가하면 사과의 산 성분이 중화되어 위장에 자극이 덜하고 펙틴이 부드러워져 소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특히 껍질째 쪄서 먹으면 영양 손실 없이 사과의 모든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맛도 달콤한 사과잼처럼 변해서 일석이조입니다. 비법 2 저녁 사과는 취침 2시간에서 3시간 전, 꿀잠 다이어트 전략 숙면 및 야간 대사 촉진. 가장 논란이 많았던 밤 사과를 꿀 사과로 만드는 비법입니다. 목표는 잠을 자면서도 지방을 태우고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실천 노하우 2-1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 사과의 펙틴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숙면을 돕는 단쇄지방산을 생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잠들기 직전에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활동하느라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숙면을 방해하고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따라서 밤 9시에 주무신다면 늦어도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사과를 드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 출출할 때 간식으로 활용하면 밤늦게 먹는 다른 고열량 간식을 대체하여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천 노하우 2-2 사과를 요거트와 함께 드세요. 저녁에 사과를 요거트와 함께 먹는 것은 완벽한 시너지 조합입니다. 사과 속의 펙틴은 프리바이오틱스 즉 유익균의 먹이이고 요거트 속의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균입니다.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장 건강을 극대화하는 신바이오틱스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유산균이 펙틴을 더 빨리 분해하여 단쇄지방산을 활발하게 만들고 이는 숙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돕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단,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비법 3. 사과 색깔을 활용한 전략. 빨간 사과 대 초록 사과. 사과를 고를 때도 다이어트와 건강 목적에 따라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빨간 사과 주목적 항산화 및 심장 건강. 빨간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는 혈관 건강을 지키고 심장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주로 아침 식사 전에 드셔서 하루를 활력 있게 시작할 때 좋습니다. 초록 사과 주목적 식이섬유 및 낮은 GI 지수. 아오리 같은 초록 사과는 일반적으로 빨간 사과보다 산도가 높고 당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저혈당 지수 과일로 분류됩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거나 당뇨가 염려되는 분들에게 더욱 적합합니다. 저녁 간식으로 활용할 때 혈당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법 4 섭취량 조절 노하우. 사과 반쪽의 미학. 사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유불급입니다. 사과 한 개 약 200g에는 약 20에서 25g의 탄수화물과 100kcal 내외의 열량이 들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늘푸른 추천 섭취량. 아침 껍질째 통으로 반개 식사 30분 전. 저녁 껍질째 통으로 반개 취침 2시간에서 3시간 전. 이렇게 하루 한 개의 사과를 반으로 나누어 황금 시간대에 섭취하면 칼로리 부담은 줄이면서 사과의 효능은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뱃살과 수면의 질을 놀랍도록 변화시킬 겁니다.
이제 오늘 배운 모든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여러분의 머릿속에 평생 건강을 위한 사과 시계를 세팅해 드리겠습니다. 5. 평생 건강을 위한 사과 시계 작동법. 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침 사과는 금사과, 밤 사과는 독사과라는 오래된 통념을 깨고 사과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의 지방 연소와 숙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꼭 머릿속에 새겨야 할 핵심 메시지와 실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습관처럼 실천하시면 됩니다. 마치 여러분의 삶에 사과 시계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밤 사과는 독사과는 잠들기 직전에 사과를 경계하는 말입니다. 사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잠들기 직전에 소화 활동과 혈당 상승이 숙면과 지방 연소를 방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취침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먹는 저녁 사과는 오히려 펙틴 성분이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켜 수면의 질을 높이고 밤새 지방 대사를 돕는 꿀 사과로 변신합니다. 오늘부터 밤 7시에서 8시쯤 출출할 때 다른 간식 대신 요거트와 함께 사과 반쪽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습관 하나가 야식을 끊게 해주는 놀라운 비법이 될 것입니다. 둘째,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 아침 사과를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은 식후에 급격히 오르는 혈당입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사과 반쪽을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과의 폴리페놀과 펙틴이 인슐린 소방관 역할을 하여 뒤이어 들어올 식사의 혈당 충격을 완화하고 지방 합성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공복에 사과를 드시기 힘들다면 살짝 데워 드시거나 견과류 한두 알과 함께 드시면 위장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셋째, 사과는 통째로 먹고 껍질째 먹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과 주스는 마시는 순간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려 지방으로 직행하게 만드는 다이어트 방해꾼입니다. 사과의 퀘르세틴, 펙틴과 같은 핵심 성분들은 껍질 바로 밑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뱃살 잡으려다 건강을 해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베이킹소다나 식초로 깨끗하게 씻은 후 껍질째 통으로 드세요. 씹는 행위 자체가 포만감을 높여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넷째, 사과를 단백질 짝꿍과 연결하세요. 사과 혼자서도 훌륭하지만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아침에는 삶은 달걀, 두유 혹은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시고 저녁에는 견과류 소량이나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세요. 이 조합은 사과의 좋은 성분을 더욱 천천히 흡수시키고 포만감을 극대화하여 하루 종일 군것질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결국 사과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건강하게 재조정하고 지방 연소와 숙면을 동시에 돕는 최고의 슈퍼푸드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의 타이밍 전략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늘푸른 사과 시계 작동법을 통해 여러분의 하루가 활기차고 밤은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시니어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생활 습관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놀라운 건강 소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늘 푸른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우리가 건강 정보를 찾아보는 이유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늘 푸른 건강 소식은 유익한 건강 정보와 함께 놀라운 치유 간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위암의 전 단계인 8년 된 장상피화생이 완전히 치유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장상피화생은 위점막이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손상되고 손상된 위점막 세포가 소장이나 대장점막 세포와 유사한 세포로 바뀌는 변성 현상이에요. 만성 위염이나 위축성 위염이 오래 지속되면서 발생하는데요. 심한 경우 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과를 먹어서 위를 건강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미 위가 망가져 있거나 다른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은 주목하세요. 당신이 이 치유의 현장을 찾아간다면 당신이 치유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위암의 전 단계였던 장상피 화생이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께서는 8년 전에 원래 그 이전에 위축성 위염이 있다가 이제 정기 검진에서 장상피 화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2년마다 있는 그 검진에서 계속해서 이것이 있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아 오셨고요. 근데 최근에 장상피 화생에 대한 그 치유 선포가 될 때마다 믿음으로 붙잡으셨는데 그 어떤 치료도 받지 않으셨는데 지난달에 있었던 검사에서 할렐루야. 이 장상피 화생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할렐루야.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장상피 화생을 깨끗이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